1964년 2월의 어느 일요일 밤, 미국에서 비틀즈가 에드 설리번 쇼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했어요. 그날 그 방송을 본 사람이 약 7,300만 명이었어요. 이 수치는 그때 TV가 있던 미국 가정의 약 45%에 달해요. 198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모타운 25라는 TV 특집에서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였을 때 약 4,700만 명이 그 순간을 동시에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은 어디서든 그 춤 이야기를 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슈퍼스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 숫자만 보면 오늘날의 스타가 훨씬 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전 세계를 휩쓴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시즌은 공개 후 첫 3달 동안 1억 9천만이 넘는 뷰를 기록했어요. 비틀즈의 7,300만을 가뿐히 넘죠. 그런데 비틀즈의 기록과 오징어 게임의 뷰, 이 두 숫자는 같은 단위가 아니에요. 비틀즈의 7,300만은 같은 밤에 본 사람의 수고, 넷플릭스의 뷰는 석 달 동안 전 세계에서 쌓인 시청 시간을 작품 길이로 나눈 값이에요. 비틀즈의 하나의 순간, 오징어 게임의 3달간의 관심, 시간이라는 기준이 조금 다른 겁니다. 오늘날의 스타는 역사상 가장 많습니다. 배우도, 가수도, 유튜버도, 스트리머도, 스포츠 선수도 저마다의 분야에서 빛나는 스타가 넘쳐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틀즈나 마이클 잭슨처럼 한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그러니까 시대의 아이콘이라 부를 만한 사람은 점점 보기 어려워집니다.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모두를 열광시키는 그런 스타가 희귀해지고 있어요. 스타는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시대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는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일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짚을 게 있어요. 슈퍼스타는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 아니에요. 1979년에 리처드 다이어라는 영화학자가 스타라는 책을 펴냈어요. 스타라는 현상을 처음으로 본격 분석한 책으로 꼽히는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스타는 한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나 매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디어와 대중이 함께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회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는 한 사람을 넘어서 한 사회가 같이 떠받치고 공유하는 현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태어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 곳에 모으는 무대예요. 여기서 무대란 물리적인 공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대상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 그 개념 자체를 말해요. 그런데 이 무대에는 원래 2가지의 제약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죠.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같은 때에 함께 봐야 하고요. 옛날에는 아주 많은 사람을 한 무대에 모으려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어야 한다는 이 2 제약을 넘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미디어의 발달이 장소와 시간이라는 2 제약을 차례차례 풀어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제약을 푼 결과가 이상하게 나타났어요. 먼저 무너진 무대의 제약은 장소였어요.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큰 공연장도 수만 명이 들어가면 끝이죠. 그런데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한 도시를 넘어 한 나라가 같은 소리를 동시에 듣게 됐어요. 무대에서 장소의 제약이 무너진 거죠. 이어서 TV가 등장하자 온 국민이 같은 얼굴을 같은 밤에 바라보게 됐어요. 앞에서 말한 비틀즈의 7,300만 명도 마이클 잭슨의 무대도 바로 이 덕분에 가능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서로 다른 곳에 흩어진 채로 같은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장소의 벽이 사라지자 무대는 상상할 수 없이 커졌어요. 한 사람이 전 국민의, 나아가 전 세계의 시선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20세기에 그토록 거대한 슈퍼스타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거대한 무대가 미디어의 발달로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무대라는 개념을 얽매고 있는 요소가 아직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시간이었죠. 20세기의 무대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장소에는 구애받지 않지만 시간은 같아야 했다는 거예요. 라디오나 TV 채널이 몇 개 없었고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시간에 TV 앞에 앉는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간이라는 하나의 무대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시간의 제약마저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은 시간에 봐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를 하나 통째로 공개해요. 그러면 이런 대화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야, 스포하지 마. 나 아직 거기 못 봤어. 친구는 금요일 밤에 다 보고 나는 일요일에 보고 누구는 2주 뒤에 봐요. 아까 그 오징어 게임에 석 달에 걸쳐 흩어진 1억 9천만 뷰가 바로 이거예요. 같은 작품을 봐도 같은 시간에 보지 않는 거죠. 실제로 한 대규모 실험에서도 매주 한 편씩 나눠 공개한 작품이 한꺼번에 푼 작품보다 사람들의 검색과 재방문이 더 오래 이어졌다고 해요. 시간을 공유한다는 게 작품에 대한 관심을 더 오래 붙잡아두고 그만큼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도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소의 벽이 사라졌을 때 무대는 더 커졌어요. 그런데 시간의 벽까지 사라지자 무대의 전체 크기는 커졌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무한히 잘게 쪼개졌어요. 모두가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무대를 즐기니까요. 그래서 역설이 생겨요. 무대가 수없이 많아진 만큼 스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정작 그 무대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아져서 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탄생할 만큼의 크기를 가진 무대가 없어진 거예요.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는데 그 별들을 이어 모두가 함께 올려다보던 별자리는 사라진 거죠. 이 변화에는 분명 좋은 면이 커요. 과거에 묻혀버렸을 취향들이 이제는 각자의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예전엔 남들이 보는 걸 어쩔 수 없이 봐야 했다면 지금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문화는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하고 다양해졌어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잃은 것도 있어요. 취향이 전혀 다른 사람과도 세대가 다른 사람과도 처음 만난 사람과도 그거 봤어요? 한마디로 이어지게 해주던 공통의 문화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는 더 깊이 연결됐지만 나와 다른 사람과 이어질 다리는 줄어든 거예요. 문화가 줄어든 게 아니라 문화와 문화 사이를 이어주던 다리가 줄어든 거죠. 예를 들어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TV에 나와도 누군가는 저 사람 처음 보는데? 라고 말해요.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스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보는 사람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파편화된 무대를 즐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공통의 문화가 했던 역할은 단순히 추억을 남기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대화를 시작하게 해줬어요. 시대의 아이콘 슈퍼스타는 우리를 하나의 무대 앞으로 모이게 했고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며 유대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즉 하나의 시대를 살아가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다양성이 점점 커지면서 앞으로는 같은 해를 살아온 사람들끼리도 완전히 다른 시대를 기억하게 될지도 몰라요. 바로 옆 사람과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향유한 추억이나 문화는 겹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각자의 시대를 따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가요. 물론 시대를 이루는 요소에 문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전쟁이나 재난, 온 사회를 뒤흔든 사건도 한 세대의 기억을 함께 새기죠. 슈퍼볼이나 월드컵 같은 거대한 이벤트에는 지금도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같은 시간에 모이고요. 그러니 함께 보는 일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거대한 사건은 1년에 몇 번 드물게 일어나요. 반면 문화는 좀 달라요. 드라마와 노래 그리고 슈퍼스타는 매주 거의 매일 우리 일상으로 찾아와 끊임없이 공통의 화제를 만들어줬어요. 하나의 시대를 형성하는데 문화의 힘이 그토록 컸던 건 바로 이 일상성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장소에 이어 시간의 제약까지 풀려나며 잘게 흩어졌어요. 매일 우리를 같은 곳에 모아주던 그 일상의 무대가 각자의 화면으로 쪼개진 거예요. 문화가 흩어지니까
그 문화가 빚어내던 시대까지 함께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생각보다 우리 삶을 많이 바꿔요.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건 되게 함께 나눌 무언가가 있을 때예요.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같은 장면에 함께 웃으면서요. 그런데 그 일상의 공통 화제가 줄어들면 우리는 점점 나와 똑같은 걸 보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게 돼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볼 프로그램이 줄고 직장에서 세대가 다르면 공통 화제를 찾기 어려워지는 것도 이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요. 시대의 아이콘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슈퍼스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우리를 잠시나마 이어주던 공통의 끈이 가늘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모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채널을 보던 시절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문화가 다양해진 건 분명 우리가 얻은 자유니까요. 파편화된 무대라는 건 곧 파편화된 시대를 뜻하기도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파편을 손에 쥘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우리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어난 시대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시대를 스스로 고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에요. 향유할 문화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 슈퍼스타가 사라진 그곳, 당신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실 건가요? 홈은하우, 지금을 사는 인류를 관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